근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얘기 듣고 차트 볼 줄도 모르고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야. 응? 내가 너무 높게 샀구나. 그걸 깨달으면 뭐 해요? 이제 물렸는데. 20% 내가 산 지점에서 정말 PD님 말 듣고 샀는데 진짜 한 20% 더 올라가니까 기분 째지죠 이제. 자기는 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운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익 실현도 안 하고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쭉쭉쭉 빠져. 그럼 본전 오면 팔겠어요? 20% 30% 올라간 걸 봤는데 또는 심지어 더블 된 걸 봤는데 안 팔아요. 못 팔죠. 네. 그럼 마이너스 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신라젠이 그런 케이스잖아. 개박살 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했다고 그 신라젠만 한 4년 묶여 있으면 그게 주식 경력인지 착각한 줄 알아. 4년 투자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래 놓고 이제 난 주식은 나하고 안 맞아. 그렇게 하고 이제 호되게 당했을 거 아니에요. 용돈 좀 벌어보려다가 뭐 몇백에서부터 몇천 깨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에요. 그쵸. 나중에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올라갔다고 쳐. 한 4, 5년 지나고 이제 주식 안 하고 있다가. 네네. 근데 막 장이 좋아져. 그러면 내가 그때 신라젠을 이때 한 50% 마이너스 나고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갔다 이 말. 그러면 자기가 그 위험 관리를 못해서 돈을 깨졌다고 인지를 안 하고 역시 나는 성구하는 있어.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돈을 구해서 돈을 만들어서 장이 좋다고 하니까 또 들어와. 그래서 똑같은 행태를 거듭해.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게 뭐냐? 지난번에 신라젠 깨졌으니까 이번에 100% 올라가도 안 자르는 거야. 언제 또 이제 200% 300% 가겠지. 그리고 또 빠져. 그러니까 동전주나 잡주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게 존버 정신으로 나눠서 부담 없이 사갖고 들어가면 이제 대신 중요한 게 뭐냐? 매수보다는 매도를 잘해야 되거든. 이게 뭐 100% 200% 가면 1000% 2000% 갈 거다라고 예상하지 말고 돈을 벌면 이익 실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도가 예술이거든. 맞아요.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매도를 해서 돈을 챙겼어.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계속 사다가 이제 올라가.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평균 단가를 뭐 13만 원서부터 한 6만 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아쉽지 않게 샀어.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 뭐 이 회사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그 회사하고 사랑에 빠졌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큰 돈이 안 들어가서 나는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직장인들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 두 종목 갖고 1000만 원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렇게 보면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사면 가격이 이제 평단이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끊어먹기 시작해야 돼. 끊어먹고 그때부터는 아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에 샀는데 이제 내가 한 13만 원 갔어. 그러면 이제 끊어먹고 그때부터 뭘 해요? 스탑을 10만 원에 딱 놔두는 거야. 보초를 딱 세우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미 이익 실현해서 돈 빼갖고 피디님하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해서 돈을 느껴봐야 내가 주식을 하는 명분과 이유가 생긴다 이 말이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맨날 5천만 원짜리 계좌가 5,150만 원, 5,300만 원, 5,190만 원, 4,990만 원 이거는 게임머니야. 5,300만 원 가 있으면 한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에다 빼서 어떻게 해요? 이걸 향유를 해보면 야 내가 정말 주식을 악착같이 진지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방송에서 그 강의를 하면 시청자들한테 꼭 물어봐요. 여기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내가 주식을 해서 누구한테 종목을 받아갖고 한 1000만 원 질렀는데 한 150만 원, 200만 원 벌었어. 그럼 피디님 기분 좋죠? 좋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행복해요? 뭐 일단은 안 벌었을 때보다 행복하겠지만 대신에 욕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기분은 좋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왜? 내 실력으로 번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 어때요? 불안하다. 불안하죠. 그리고 내 땀과 노력으로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관리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탁탁탁 해갖고 딱 돈을 벌어서 챙겼으면
기분도 좋고 행복해요. 근데 누구한테 종목을 받아서 하면 계속 불안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내 새끼들한테 이런 재테크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온다 이거지.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 운때는 살면서 몇 번, 뭐 네다섯 번, 많으면 뭐 일곱 여덟 번 이렇게 올 수 있지만 50년, 60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운때가 계속 올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와요. 그 운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확률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깨지는 확률 속으로 이제 다 녹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처음에 해갖고 고스톱 처음에 해서 돈 따는 것처럼 주식 처음에 해서 돈 따잖아요?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왜? 자기 잘난 줄 알거든. 나는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뭐 이런 분석해갖고 주식 했는데 뭐 이게 2배, 3배 갔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욕심이 더 커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거든. 위험 관리가 안 되니까. 맨날 장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젠가는 당하는데 그게 제일 크게 당하는 타이밍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빨리 많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급등주 좋아하고 막 상가, 그건 상가 좋아하고.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여윳돈이 있어갖고 질러놓고 상패도 겪어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때 느끼겠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주식하고 있는 행태를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새끼한테 이런 재테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건 아무한테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식하는 걸 쉬쉬하지. 뭘 가르쳐도 왜 이걸 들어갔는지 그냥 이야기만 얘기해 줄 뿐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도 이제 선생님 저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종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안 올라가면 대책이 뭐야? 그것부터 세워놓고 머니게임을 해야지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올라간대. 그걸 어떻게 믿어? 왜 의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까? 내가 고스톱 쳐서 딴 돈이 아니잖아.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투자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 이거는 평생 기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나 옛날에 이제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돈 깨진다 이러면 저 꼴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막 폐부를 찌르거든. 옛날엔 더 했어요. 10년, 20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지금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 20년 전 한국경제방송 강의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 이제 막 너 잘났다 막 이러고 막 강연에 뭐 200분, 300분 오시면 막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는 더 많이 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재력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나 지금 한 얘기나 똑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종목 받아갖고 급등주 상한가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때 따르는 소수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저한테 뭐 막걸리도 보내주고 소통이 되시나? 네, 소통이 돼요. 뭐 복숭아도 보내주고 뭐 고로쇠 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일단 안 깨먹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그 주로 대형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형 우량주만. 그러면은 이게 차트가 약간 좀 대형 우량주에 잘 맞고 네. 중소형주에는 안 맞고 약간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차트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심리가 표출이 돼요. 차트에서 변곡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외국 애들도 그렇고 헤지펀드 하는 애들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건 JP모건이면 유럽에 있는 애들은 중요한 변곡점에서는 걔네들도 투자를 해요. 걔네들도 앞일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럼 어떤 때 투자를 하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부 정보가 더 많겠죠. 걔네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친인척이 상무하고 뭐 전무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오로지 차트만 보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그런 변곡점에서 같이 매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는 시장에서 유일한 팩트예요. 그죠? 정보가 유일한 팩트가 아니라 저는 시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차트라고 봐요.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차트 분석하는 거 보면 캔들 차트를 딱 보고 꼬리는 잘라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원칙과 기준을 세우려면 무엇인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시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가격인데 가격을 아래 위를 자기가 잘라버려. 변곡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그러면 기준을 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트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트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차트가 이거는 꼬리야 빼. 그러니까 캔들을 보는 사람들보다 바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 바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바 차트 이후에 캔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 좋게 하려고 저도 캔들을 놓고 보지만 저도 사실은 바 차트 갖고 공부했어요. 바 차트 갖고 공부하면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고점 가격이 10,010원이야. 그럼 10,010원이 와야만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딱 그런 때만 매매를 하면 매수 날짜가 몇 월 며칠에 몇 시까지가 매수 날짜가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냥 대충 하니까 어때요? 이날도 사보고 저날도 사보고 그 다음 달도 사보고. 그러니까 유일한 기준을 훼손하면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차트를 보는 방법도 누구한테 듣든 어떤 뭐 대충해서 듣든 그 차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트를 가르쳐 주는 분이 있으면 그분 거를 면밀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런 지점이 변곡이구나. 저런 지점에서 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그걸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말. 미국 주식은 훨씬 더 잘 맞아요. 왜? 훨씬 더 거래량이 많으니까. 참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차트는 점점 그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표출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아니죠.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가격이 오면 돈이 많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 그럼 매수돈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이 표출되는 지점이 반드시 지지저항선이 돼요. 그러면 그 지점, 다른 데서는 안 사고 그런 지점을 골라서만 매수 시도를 하고 위험 관리를 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그런 지점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제 책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내 그물에 잡힌 고기로도 충분하다예요. 그 책을 딱 냈더니 사람들이 너 에세이 썼냐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무슨 주식책하고 선물책 이름이 내 그물에 잡힌 고기로도 충분하다야. 그러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이해하고 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그쵸? 그냥 제목만 보니까 제목만 딱 보면 에세이 일반인들이 내시죠. 야 너 에세이 썼냐? 너 선물회사 다니잖아. 너 저기 주식 강의하고 외환 강의하는데 에세이 썼어? 이러는 거지. 무슨 에세이야? 선물책이고 외환책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원칙과 기준이 딱 있으면 거기에 딱 오는 놈만 낚아챈다. 기다렸다가.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운빨이에요, 다. 제가 뭐 어디 경제방송에서 여기서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딱 골랐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방송이라서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앵커가 힘이 빠지더라고. 너무 현실적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하는 이유가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이게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네. 훨씬 안전해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에 어차피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네.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 통계적인 모수가 많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실히 좀 유의미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10명이 들어온 심리와 500억이 모인 심리와 10억이 모인 심리는 다르거든요. 10억이 그러니까 동전주나 잡주 같은 경우는
그냥 1, 20억 거기 기관이나 개인들 잘 안 들어가는 주식들. 그렇죠. 그러면 모수가 작잖아요. 모수도 작고 그다음에 약간 작전 세력이 개입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애들 때문에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 죽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죠. 현대차를 누가 건드려요? 네. 하루에 몇 천억씩 되는 건 거기에 그 길게 놓고 보면 그 모수에 대한 심리가 다 표출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해야 내가 편하거든. 매매하기 편하니까. 저한테 배운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벌어요. 미국이 더 잘. 더 좋아요. 더 왜냐하면 많으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3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이에요. 애플 차트 보세요. 내가 혹시나 물렸어. 1년 갖고 있잖아요. 다시 신고가 치고 올라가요. 뭐 디즈니, 테슬라, 뭐 게다가 줌은 한 10배 올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한국 주식은 냄비예요. 그쵸.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밖에 안 돼요. 미국은 49%예요. 그러면 거래량도 얼마가 되겠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애플의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2,000개의 시총 합친 것보다 컸으니까.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런 시장에서 해야 돼요.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어요. 한국 시장보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저한테 배우는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주식 해라. 회사 가서 눈치 보면 화장실 가서 MTS에서 보고 막 신경 쓰고 막 그러지 말고, 미국 주식 1시까지만 보면 오전장 3시간을 다 본다. 10시 반부터. 그러면 1시까지 보고 자고 점심시간 때 잠깐 졸아라. 한 30분 동안 자고, 그 다음에 회사 일 열심히 하면, 오히려 미국 주식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주식이 훨씬 좋아요. 스탑을 안 놨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잡주 찾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10불짜리, 뭐 5불짜리, 3불짜리 뭐 이런 거 찾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빼고 우리가 다 아는 뭐 테슬라, 어도비, 뭐 코스트코, 나이키, 에스테로더, 뭐 비자카드 이런 거 산 사람들은 그냥 사고 내번져 놔도 내가 산 가격보다 계속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후 보유만 하실 거면 미국 주식 골라서 차트 보는 법을 잠깐 익혀갖고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보다 더 믿고 투자를 하면 좋은 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이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커서 내가 스탑을 넣으면 그 스탑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주식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미국 주식 우리가 아는 대형 그 뭐 키움증권에도 미국 주식 200선인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평생 차고 넘쳐요. 거기 있는 것만 봐도 엄청 그 주식을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정받을 때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이제 조정받을 때 하는 방법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누구나 다 아는 대형주만 차트 보는 법 조금 누구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돌파 매매는 선물에만 쓰는 거야. 신고를 뚫을 때 돌파하는 돌파 매매. 그거는 좀 그 주식에는 잘 안 맞아요. 선물에서는 잘 맞아요. 제가 원래 선물부터 했는데 선물은 돌파 매매하면 쫙쫙쫙쫙 가갖고 바로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데 주식은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 돌파한 다음에 못 올라가면 계속 떨어져 갖고 또 어떻게 해요? 손실 구간대로 있으니까 스트레스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보다는 이제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확인된 거, 우상향이 된 거, 일직선으로 주식이 이렇게 쫙 가지 않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면 그런 변곡이 될 만한 지점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은 뭐 제 유튜브에도 있고, 제 책에도 있고, 또는 다른 변곡점 매매를 하는 차트 가르쳐 주시는 분들, 그분들 걸 봐도 돌파 매매만 조금 저기 하시고, 돌파 매매 가르치시는 분들이 저보고 욕하겠지만, 주식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니까. 어차피 뭐 자기한테 맞는 걸 참고하시는 거죠. 뭐 정답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딱 사갖고 조금씩 사서 가져가시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건국 이래 최고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존버하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발 좀 이익이 나면 욕심 과하게 부리지 말고 실현을 좀 하고. 빼서 찾아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 게임 머니처럼 놓지 말고 뭐 3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빼갖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러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게임 머니로 있어. 그냥 보고 흐뭇한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별 의미도 못 느끼고 행복감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빼서 가족들하고 나누거나 친인척들하고 나누거나 친구들하고 나누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주식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니까 그렇죠.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주식하는 보람이 느껴질 거라고요.